살다 보면 금융상품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모든 금융상품 등의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은행에서 많이 하시는 게 청약저축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좀 가장 쉬워서일 것 같아요.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권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잔금을 넣고 입주를 해서 2년을 살고 2년 후에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오고, 굉장히 뭔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알아보거나 집을 사려고 하실 때 대부분 꿈꾸는 게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럼 가장 알아야 될 게 이 사이트거든요. 청약홈 어플로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청약을 하는지에 대해 스케줄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을 구매를 하고 집을 산다 라고 하면 목적, 계획에 맞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이런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분양을 받거나 할 때 청약통장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혹시 청약통장 얼마 있고 매달 얼마씩 넣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2만 원이요. 아니면 뭐 10만 원이요.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하신 분들한테는 왜 10만 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은행원이 10만 원 하랬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은행원들은 2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을 하라고 할까요? 은행원들 그 실적이 8만 원부터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 하라고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LH 국민주택으로 갈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10만 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LH 국민주택은 내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금액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내가 이런 브랜드 아파트, 민영주택에 간다라고 하면 10만 원이고 2만 원으로 다운시키시고요. 왜냐하면 민영주택은 기간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으로 다운시키시고 8만 원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데 저축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내가 만약 민영주택을 분양을 생각했을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수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당첨 확률이 높아질 거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무주택 기간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이 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살고 무주택 기간 그럼 20살 때부터 아니에요? 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20살 때부터 나와서 무주택으로 살았더라도 그 기간을 산정해 주는 거는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해요. 청약홈에도 내가 얼마 정도 청약 점수가 나오는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이걸 다 입력을 하시면 84점 만점에 저는 72점이에요. 사실 이 점수로는 정말 일반 분양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기본 100대 1 그 이상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거는 특별 공급이에요.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건 신혼부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자녀,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혼부부들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고 7년까지만 신혼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무작정 나는 집을 살 거야가 아니라 꾸준하게 계획을 하고 목적에 맞게 돈을 모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예대마진, 그 예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은행은 예금과 대출, 차익으로 마진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상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출하는 회사에 돈을
넣어놓고 있죠. 그래서 연관검색어 이런 거, 대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되나요? 아마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연관검색어에 뭐 대학생 대출, 주부 대출, 무직장 대출, 이렇게 경제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전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대부업체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은행에서 혹시 대출 받는 거 쉬울까요?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보는 것도 많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뭐 200만 원, 300만 원 소액 정도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절차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번거로운데, 이런 대부업체들은 소액 결제, 소액 대출이 가능한데 심지어 아무것도 안 보고 본인 인증만 하면 대출을 해준대요. 그럼 누구나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야 금방 갚으면 되지 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신용도가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빠르게 빌리고 갚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집이나 이런 부분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할 때 내 신용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필요하면 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업체가 소액으로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 먼 미래의 가망 고객을 만드는 미끼예요. 우리는 대출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대출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출 잘못 받아서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함부로 대부업체나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인이 돼서 대출로 시작을 해서 대출로 끝이 나요. 20대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고요. 30대에는 뭐 전세자금 마련 대출, 그리고 40대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요. 또 60대에는 이제 노후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대출로 시작해서 대출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신용도예요. 신용도 나는 필요 없어라고 체크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큰 목적 자금이 필요할 때 내 신용도가 떨어져 있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2금융권, 이제 4금융권으로 넘어갈 텐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신용도를 잘못 관리해서 이자만 200만 원, 몇백만 원씩 날리는 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목적자금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신용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용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떨어지기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용도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달 갖고 있는 원리금 상환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원리금 상환 떨어지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럼 원리금이 주네, 대출이자가 줄어서 원리금이 주네 라고 하면 1억을 투자해서 5억짜리로 또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는 계속 그냥 나가는, 소비되는 돈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빚도 내 자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한테서는 아닙니다. 빚이 자산으로 통용되는 거는 기업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신용카드, 이런 대출, 이런 부분도 최대한 대출 없게끔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내 돈을 다 주고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신용대출이나 이제 카드대출 이런 거는 절대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한 달짜리 대출입니다. 한 달짜리 빚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최대한 사용을 안 하고 목적 자금은 모아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리볼빙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리볼빙 이자율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17% 정도 되거든요. 내가 50만 원의 돈을 빌려도 다음 달 이자가 8만 원, 9만 원 정도 이자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용대출, 리볼빙 이런 카드 대출은 절대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우리 빚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또 다른 빚이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빚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낱낱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지금 할부이신 분들은 핸드폰도 그게 다 내 빚이고요. 그리고 뭐 가전 가구를 할부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빚이고요. 심지어 정수기 매달 렌탈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내 빚입니다. 할부금이랑 빚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빚이 어마어마하고 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큰 지출을 사용하고 있는 돈을 모아서 활용을 하라는 게 다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거는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지출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담보대출이 있고요, 비담보대출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대출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담보대출도 저도 활용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마련 대출 이 두 가지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비담보대출에는 신용대출, 뭐 직장인 대출, 보증인 대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꿈도 꾸지 않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출은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주택의 한 부분만 활용하시고 대출은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